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20대 후반기 국회의 원구성도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 시간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국회 본회의 열렸습니다.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죠. 정부 개정안입니다. 이거 글쎄요. 본회의를 열냐 마느냐도 사실 그렇지만은 일단 열렸는데 여당만이 참석을 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표결 이후에 브리핑을 했는데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시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 대변인, 오늘 국회 본회의장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의 출석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 114명의 국회의원만 본회의에 출석해서 일단은 기다리다가 무산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앞서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고 또 더구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표결을 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지난번에 염동열 의원과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서 또 다른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면 폭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지금 20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특히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돼야 된다는 것이 국민과의 한 약속인데 그것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당의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조치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게 현재 자유한국당의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6월 13일 날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계산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건건사사 시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이다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권을 강화시키고 자치를 강화시키는 그런 21세기형 국회 개헌안에 대해서 지금 20대의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훗날 정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현재 무소속인데 정말 양비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되는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언론인들도. 그런데 지금 오늘 국회 불참한 의원들이 비단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두 당뿐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도 불참을 했고요. 왜 그랬느냐?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가 미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은 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 대통령 후보가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다가 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그거를 지금 철회를 했고
그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하다고 저는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이 모양새는 대통령께서는 국민한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 다 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것뿐 외에는 다른 건 없다고 봐요. 심지어 정의당하고 평민당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고 밀어붙이면 되질 않는다.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대통령이 제시한 그 개헌안에 대해서 특히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이 대통령 권력 분산의 그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께 개헌안을 철회해달라고 했고,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도 대통령께서 개헌안 발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몇 차례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철회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장을 열어달라고 호소도 했고요. 민주당의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돼 있는 문희상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헌법에 이걸 맞게 오늘이 데드라인이니까 오늘 처리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일 다 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개헌 못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이 직무유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발목 잡혀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청와대나 여당이 좀 통 크게 예.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정말 국민이 개헌을 원하고 정치권이 다 원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여야가 정말 모색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알겠습니다. 생각이. 여야 모두의 순서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그 이제 돈의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1,300억이 별도로 소요되는 것도 있었고 그건 사실은 두 번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든 야든 간에 개헌에 대한 의지고 개헌을 어떻게 할 거냐,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각 당의 의견이 분분했던 거죠. 그래서 시안을 정해놓고 그 다수의 입장을 모아내서 단일안을 올리고 그것을 이제 표결을 해서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지금 여소야대라는 그런 그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야당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애초에는 선거의 유불리함 때문에 논의조차도 회피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군소정당은 군소정당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논의를 무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개헌안은 물 건너갔습니다. 국회발 개헌안은 어떻게 될까? 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정 특위 시한 활동 시한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없다 제가 볼 때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13일 끝나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6월 13일 끝나고 그 하반기 이제 국회 원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7월 달. 그리고 야권발 정계 개편이 굉장히 이제 급물살을 탈 겁니다. 그럼 9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개헌 논의에 기억자도 못 꺼냅니다. 이 상황이라면은. 근데 9월 들어가서 이제 10월 달부터는 예산안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되면 넘어갑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와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지역구 문제, 뭐 비례대표 연동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1년 내내 이제 내후년에 있을 그 총선의 그 논쟁이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개헌은 정말 물 건너갔다라고 보여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정특위가 6월 말로 끝나는데 6월 안에 지금 개헌안을 내놓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처음에는 올해 말이라고 했다가 9월 말에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했고 지금은 6월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인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여야 사당이 전부 모여서 국민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안을 도출해서 가능한 한 올해 안에 표결에 붙이겠다,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는 약속을 저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개헌안은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개헌안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논의도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맞물려서
개헌안을 만들어서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게 예. 정말 국민을 위한 도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 의지를 잠깐만요.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개헌과 그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자라는 게 대국민 약속인데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야당이 언제 또 의지가 생겨가지고 올해 만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예, 그 자, 잠깐만요. 이번에 지방선거 때 못한 것에 대한 책임 회피형 발언이라고 제가 봅니다. 지금은요 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놓고 밀어붙여서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 얘기 하나 하고 지방선거로 좀 가겠습니다. 후반기 온구성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희상 의원 얘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일단 의장 후보로 뽑아놨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이 사실상 그 의장을 하는 네, 날이죠. 네. 5일 전에 해야 되니까 임기 네. 만료. 예,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그렇고요. 어떻게 좀 잘 이것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의 유통 속도가 정말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소상히 아는 것은 30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어떤 야당은 상임위원장 구성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것이고 또 어떤 야당은 일당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그 낙관적 전망을 불필요하게 하시는 정당에서는 일당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이후에 하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궐선거 치러지는 12개 지역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기왕에 확보하고 있었던 의석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민심 이반 정도로 놓고 보면 그렇게 일당이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더 망신 사기 전에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중요한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어깃장 놓는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만의 셈법을 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온구성은 빨리 돼야 되겠죠. 예. 정말 지금 6.13 지방선거가 있어서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야가 온구성 제대로 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이 생각, 그거는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만 먹으면 돼요. 예. 물론 여러 가지 계산이 다릅니다. 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국회 부의장, 뭐 어느 당에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계산 속이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도 우리가 뭐 국회의장 당연히 먹는 거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데 이런 걸 좀 덜어놓고 정말 여야 원내대표가 이 머리를 맞대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한다면 선거와 별개로 저는 국회 원구성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여야가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감정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렇다면 여당이 말이죠. 정말 협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야당한테 손도 좀 내밀고 여당이 어떤 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래서 여당이 좀 야당을 따독거리면서 가면 예. 좀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여당에게 정치력인데 그게 발휘될지 한번 두 손이 손뼉이 지켜보겠습니다. 마주쳐야 되는데 글쎄요. 뭘 양보를 하면은 예. 협상이 될까요? 국회의장 뭐 선출할까요? 여당의 그거 원내대표가 알잖아요. 고민하실 일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딱 한 가지를 말씀 안 하셨는데 저도 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야당에게 양보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하셔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방탄국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속내가 오늘 열지 않은 것은 선거법 그 개헌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면 되는 거고요. 국회에 입장조차 안 한 것은 권성동 의원 보고되고 72시간 내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막귀한 거죠. 예. 자유한국당은 그런지 몰라도 정의당이나 평민당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이 두 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게 민주당 내에서 20명에서 30명이 어차피 안 됐습니다. 반대표를 예, 던진 거 어차피 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됐습니다.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지금 거예요. 뭐 체포동의안 쪽으로 갔는데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늘 글쎄요, 이틀간 이제 후보 등록 시작이 됐죠. 2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느 당이 우세하다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으로는 뭐 야당 쪽이 좀 불리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열세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야당은 제가 보기에는 질이멸렬해 있고 야당이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질 못하고 있어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하고 친박 의원 몇 분에 대해서 당협위원장직 박탈한 게 개혁의 전부예요.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대표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좀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좀 중도 보수적으로 열려있는 정당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금 공천을 놓고 디리타 집합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 국민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야당에 대해서 과연 지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야당이 정말 냉철하게 자기의 지금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예. 정말 분발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층 젊은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샤이 보수층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도 관건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샤이 보수가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보수도 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 두 야당의 모습은 정말 적극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당에 표를 찍어서 여당한테 압승을 줘가지고 야당이 깜짝 놀라게 해서 폐허해서 다시 시작하게끔 예. 그렇게 채찍질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뭐 선거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동안에 하는 과정을 보면 공천 과정이나 인재 영입 과정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좀 달라진다면 모르지만 예. 야당이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내부 싸움을 하고 또 뭐 국민들한테 빈축을 사는 일을 한다면 결국 야당이 받아들 성적표는 뻔하다 이 생각입니다. 그 민주당은 돌발 변수만 관리를 잘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겠다 이런 게 내부 좀 판단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크게 말씀대로 크게 변수가 없는 한 6월 13일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후보,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의 후보의 경우는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정책을 준비해 온 정도가 예. 야당 후보에 비해서 월등히 앞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의 후보가 또는 야당이 무슨 건설적인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정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그다음에 그 헌정 질서를 유린해서 두 분의 대통령이 이 감옥에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한 자기 반성과 거듭나는 그런 그 한골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무조건 발목 잡기나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일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식상해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제 추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의 한 지역이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제 여론조사로는 되고 있고요. 그래서 14곳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예.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대 관심사가 아마 서울시장 선거 아닌가 싶어요. 단일화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표 정당 차원이라 후보들 간 단일화 가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김문수 후보도 이제 큰 틀에서 갔다면 가능하다 못할 게 없다 했고요. 안철수 후보 쪽도 이미 추세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글쎄요 단일화를 하려면 글쎄요 이게 사전 투표일 전이니까 한 8일까지는 가능하라고 물리적으로는 그런다 하는데 서로 내가 적임자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단일화가 될지 그러니까 그 얼마나 관심입니다. 진지하게 예. 서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27일이 그 투표용지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일화 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되겠죠. 물론 단일화를 하면은 지금 산술적으로 상당한 득표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단일화된 분이 거기서 더 시너지가 나온다면 박원순 시장하고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한번 이 박빙의 게임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과연 그런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거는 현재는 미지수고 회의적으로 보시는 거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정치는 지금 내일도 바뀔 수 있는 일이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철수, 김문수 두 분이 제시한 이 어떤 정책들의 이 접합점이 찾아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후보 지금 초반에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단일화가 성사됐을 때 어떻게 보세요? 경쟁 구도.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불과 3일 전에 적폐 세력과 어떻게 단일화를 논의하느냐라고 굉장히 격앙되게 반발하셨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의아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구직이 맞이해서 봉화를 다녀와서 하루 상간에 이렇게 급변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못 믿는 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서울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단일 후보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1은 1이다.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나 이런 건 뭐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그동안 내뱉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주워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우려스럽고요. 마지막으로는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도 관전 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는 의석수가 많은 정당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